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29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유권에 넘어오셔가지고 소유권에서 상린관계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에 31회 때는 배정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올해 좀 주의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유권에서는 크게 보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부합,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네 개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상린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상린관계 중이고 지금 이 부분은 상린관계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주의토지통행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린관계는 말 그대로 전체가 얘는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인데요. 규정이다. 이게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이웃이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서로 인접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인접되어 있는 부동산끼리 상호 이용 조절을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가 요 상린관계. 전체적으로 지금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옆집 토지를 통해서 나의 집을 수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옆집 토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 토지에. 그러면 이웃 토지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승낙을 받고 들어가느냐, 그냥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인지사용 청구권은 당연히 뭡니까? 승낙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건 판결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거용이에요. 주거. 요 주거 토지, 주거가 있는 경우는 승낙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요것은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결을 받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방해, 안온방해, 임미시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층간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웃토지, 층간소음, 소음, 진동, 어떤 냄새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 주거 안정에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요게 생활방해, 안온, 방해, 임미시온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상의 이제 요건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네요. 통상의 경계표나 담입니다. 경계표라는 것은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 담벼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해요.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 측정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데요. 첨장에 가면 요걸 앞뒤로 이렇게 요거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설치 비용은 여기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요. 설치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할 때는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살짝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경계를 넘는 나무가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전에는 그 옆집 나무가지, 즉 감나무 같은 게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응달이 생기면 밑에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제거 청구를 먼저 하고요. 나무 가지입니다. 이걸 불응을 해요. 불응을 하면 그때 임으로 제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거 청구, 불응을 하면 임의 제거. 근데 목근, 요 목근이라고 하죠. 나무 뿌리. 요 목근은 여긴 제거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임의 제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나무가지가 넘어올 때하고 요 뿌리가 넘어올 때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경계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경계는 요 처마입니다. 처마 밑에서 0.5m. 그래서 0.5m를 띄워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0.5m를 띄우지 않고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철거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사 착공 후에 1년이 경과돼 버렸거나
또는 건물이 완공이 돼 버렸어요. 건물이 완공이 됐다면 이때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경계로부터는 0.5m, 반미터를 띄워야 된다. 근데 만약에 0.5m를 띄우지 않고 건축이 됐다면 철거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건물의 착공 후 1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이 돼 버렸다면 이때는 철거 청구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공작물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되고요. 상린관계 나오죠. 상린관계는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상린관계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해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린관계 중에서 연결되는 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여기는 등기 안 해요. 등기가 요하지 않는 거고요. 또 얘는 뭐 청구를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최소로 사용하는 거지 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명절날 뭐 산소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남의 토지를 밟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명의 신탁자 나오잖아요. 신탁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탁자가 사용을 하지. 그럼 신탁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요 세 가지를 문구를 내요. 3번, 4번, 5번인데요. 자, 요게 어떤 거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 때나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토지와 공로, 도로입니다.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 요 통로가 없다. 요거 하나.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동그라미죠. 인정이 되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없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게 따로 통로 자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통로를 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과다 비용,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해서 이웃 토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다니지 않다 보니까 막 건부지 같은 게 쌓여가지고 도저히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예외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요 4번하고 5번을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통로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과다한 비용. 세 번째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편리성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편리성이 뭐냐면 원래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삥 돌아가야 된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편리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통로가 없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과다 비용. 세 번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 여기 편의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 공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어요. 공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도로가 놓이면은. 그 다음에 통행로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 말고 좀 약간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행지역권. 그럼 통행지역권은 한번 고정이 돼버려요. 한번 설정이 되면 고정이 되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통행권자입니다. 왔다 갔다 통행권자가 요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을 부담해요. 여기에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요건 X예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통행권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 10번에 손해가 가장 적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소로 사용을 하는 거지 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로 사용한다. 자, 11번도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한 내용인데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 용법에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장차 자동차를 살 건데 좀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것을 예상해서 통로를 좀 넓게 한다든지 그건 X가 돼요.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건축법을 참작을 해요. 우리가 건축법은 4m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근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4m 도로보다 확장을 하거나 또는 4m 도로보다 좁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을 참작을 해서 일치되도록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건축법을 참작을 하지만 반드시 일치되는 통로를 개설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뭔가 보상의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상의 의무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보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무상이 있어요. 무상이. 그 무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고 얘도 도로고 이게 토지가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예요. 근데 토지 자체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럼 분할이 되면 여기가 지금 맹지가 된 거잖아요. 맹지가. 그럼 여기를 산 매수자 요 병이란 사람은 누구 쪽으로 요 갑 기존 통로 요거 을 쪽으로는 안 됩니다. 기존 토지 쪽으로 무상 통행로를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된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 된다. 요거요. 그럼 여기 직접 당사자가 지금 누구예요? 병이잖아, 병. 근데 병이 이걸 토지를 팔았어요, 정에게. 그럼 이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 되죠. 이건 무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시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요 갑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갑이 만약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건물을 올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별도로 따로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배타적으로 통행지를 점유해라, 사용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소유자는 당연히 뭐라고 해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에요. 한번 개설이 되면 보통 사용을 하지만 이걸 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해라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을 지금 13가지를 쭉 정리를 했고요. 하나만 더 제가 정리를 해 놓으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주의토지통행권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 을이, 통행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집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병이란 사람이 요 통행권자입니다. 을의 동의를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보면 통행권자입니다.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은 자. 자, 여기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은 자는 보상의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좀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등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웃하고 있는 토지라면 인정되는 거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접해야 되냐? 토지와 토지가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좀 달라요.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접하고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주의토지통행권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돼서 올해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한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린관계,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주의토지통행권은 작년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충분히 나올 여력이 있는 거니까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씩 가다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